갑자기 바지가 안 잠기고 거울 속 옆모습이 낯설어지는 순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뱃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에 깜짝 놀랄 때, 지인이나 가족이 한마디 툭 던질 때, 예은씨 저기 살쪘다. 닥쳐 이씨. 또는 건강검진 받고 의사선생님이 다이어트 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실 때 말이죠. 겨울엔 두꺼운 옷으로 적당히 가릴 수 있지만 옷이 얇아지는 계절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뱃살, 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뱃살, 즉 내장지방은 각종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이어트를 해도 좀처럼 잘 안 빠진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덜 먹고 좀 더 움직이면 돼. 라고 말하지만 근데 막상 해보면 그대로일 때 많지 않나요? 왜 뱃살은 잘 안 빠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뱃살이 쌓이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걸 없애기 위한 3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뱃살은 왜 안 빠질까요? 사실 이건 우리 몸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생존 전략과 관련이 깊습니다. 과거를 거슬러 가보면 인류는 언제 끼니를 놓칠지 몰랐기 때문에 몸은 항상 비상용 에너지를 비축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형태로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은 일종의 에너지 저장 창고 같은 거였어요. 근데 왜 하필 지방일까요? 그 이유는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1g에 9칼로리,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물 없이도 보관이 가능했죠. 그럼 이걸 어디에다 저장하면 좋았을까요? 팔이나 다리는 움직임이 많아서 다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선택한 자리가 복부입니다. 복부에는 혈류가 많고 체온이 높고 몸의 중앙이라 아주 효율적인 위치였죠. 지금은 음식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비상식량을 저장하려는 우리 몸의 본능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본능에 맞서 뱃살을 없애려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근육 운동입니다. 운동하지 않아도 칼로리를 더 쓰는 몸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걸 만드는 방법이 바로 근육 운동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는 데다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비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근육 운동은 뒷전으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가 근육 운동을 미루는 사이 우리 몸은 점점 더 살이 찌기 쉬운 상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초대사량에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소비하는 칼로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소비하는 이유는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호흡을 하고 피부가 체온을 유지하며 뇌는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대사량을 끌어올리는 또 다른 요소가 바로 우리 몸의 근육입니다. 다시 말해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잠만 자도 앉아서 멍 때리기만 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쓰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그중 60, 70은 기초대사량, 즉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입니다. 이 기초대사량 안을 들여다보면 근육이 약 25%를 차지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기초대사량 늘릴 수는 없을까? 아쉽지만 뇌나 심장 같은 장기들은 내가 마음먹는다고 쉽게 에너지 소비를 늘리긴 어렵습니다. 야, 심장아 더 뛰어. 한다고 해서 진짜 막 빠르게 뛰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근육은 유일하게 내가 키울 수 있는 조직이에요. 운동을 하면 커지고 커지면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에너지를 쓰냐고요? 쉽게 말해서 근육 1kg가 늘면 하루에 50, 100칼로리 정도를 추가로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이건 1년에 지방만 5kg가 타는 양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몸무게 70kg의 성인이 매일 1, 2kg 정도를 달리는 것과 맞먹습니다. 요약하면 근육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산소 운동까지 곁들인다면 뱃살 빠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땐 단순히 체중 감량만 목표로 삼지 말고 근육을 지키고 늘리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과 인슐린 호르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먹은 음식이 바로 뱃살로 간다는 느낌 괜히 드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더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혈당과 호르몬의 관계를 제대로 알게 되면 뱃살 관리에 큰 차이가 생기실 겁니다. 자, 먼저 혈당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혈당은 우리 피에 녹아있는 당분의 농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분해되고 포도당이 되고 그 포도당이 혈액에 흘러들어가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란 호르몬입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은 당이 많네. 이거 일단 저장해두자. 그러고는 지방 형태로 특히 복부 쪽에 많은 양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은 올라간 혈당을 낮추고 남는 에너지를 배달하고 저장시키는 배달기사님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자주 그리고 과하게 반복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혈당이 과하게 급등하면 이걸 처리하려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겠죠. 그럼 그 결과 지방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복부 내장 지방으로요. 탄수화물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은 대부분 정제된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란 자연에서 나온 곡식이나 식품에서 섬유질 영양소를 제거하고 당분만 남긴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즉, 겉모습은 달콤하지만 속은 비어있고 혈당만 왕창 올리는 문제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제 탄수화물은 포만감이 늦게 찾아오고 소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흰쌀밥, 면요리, 빵, 설탕, 과자, 음료수 등 모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단점이 많지만 달콤하고 빠른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 뇌는 먹으면 먹을수록 강하게 중독됩니다. 게다가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비용은 싸고 유통기한은 길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정제 탄수화물, 어떤 조건에서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릴까요? 혈당을 미친 듯이 치솟게 하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공복에 많이, 빠르게, 단독으로 먹을 때.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혈당은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서 식빵에 잼을 바르고 오렌지 주스 한 잔과 먹는 경우. 아침은 공복 상태죠. 출근하느라 급하게 먹죠. 식빵, 잼, 오렌지 주스 전부 정제된 탄수화물과 정제당 콤보입니다. 결과는 혈당 급등, 인슐린 폭발, 지방 저장이 풀가동됩니다. 뱃살을 빼고 싶다면 이런 식습관부터 먼저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100% 오렌지 주스는 괜찮지 않나요? 100%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 그대로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스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섬유질은 거의 사라지고 플럭토스, 글루코스 같은 당분만 남게 됩니다. 결국 정제 탄수화물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서 정제 탄수화물처럼 빠르게 혈당을 치솟게 만듭니다. 요약하면 뱃살을 빼고 싶다면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드시는 음식에 정제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드시는 습관을 잘 확인해 보세요. 정제 탄수화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식품을 구매할 때 상품 뒷면에 영양 정보와 원재료명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꾸준하게 지속하는 마인드입니다. 뭔 마인드 타령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뱃살을 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식보다 끈기입니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는데 정작 뱃살은 그대로고 얼굴이나 팔다리부터 빠져서 살 빠졌네. 소리는 듣지만 정작 바지는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복부 지방이 우리 몸에서 가장 천천히 빠지기 때문입니다. 얼굴, 팔, 다리 같은 부위는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지만 복부, 엉덩이, 허벅지 같은 부위는 마지막까지 버팁니다. 우리 몸이 최후의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아껴두기 때문이죠. 이런 구조 때문에 뱃살은 한두 주 열심히 한다고 확 빠지지가 않습니다. 1, 2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 수분이나 글리코겐은 먼저 빠지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정체기가 오면 멘탈이 흔들리죠.
체중 1kg 차이에 기분이 휘청하고 운동과 식단을 반복하다가 결국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빠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지 못해서 뱃살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약하면 복부 지방은 제일 늦게 빠지고 그걸 빼려면 조급함이 아니라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단기 성과에 흔들리지 말고 최소 1개월 이상은 바라보고 가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뱃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럼에도 뱃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뱃살을 줄이고 싶은 분이라면 다음 3가지 습관만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칼로리를 더 쓰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 근육 운동을 병행하셔야 한다는 점, 불필요한 지방 저장을 막으려면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식사 습관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는 점, 이 3가지가 뱃살 감량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